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 사회학의 마지막 챕터인 미래 사회와 스포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미래 스포츠의 변화 요인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통신 및 전자 매체의 발전, 조직화 및 합리화, 상업화 및 소비 성향의 변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융합 이런 형태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테크놀로지의 발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놀로지는 무엇인가요?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험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는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스포츠도 함께 발달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통신 및 전자 매체의 발달입니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는 대중에게 미래 스포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데 한계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신 기술 그리고 이런 미디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다 같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잘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스포츠, 과거에 보다 지금까지 이런 스포츠들이 굉장히 발전해 왔고 앞으로의 미래 스포츠도 다양한 형태로 더욱더 많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화 및 합리화입니다. 탈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이제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탈산업 사회에서 현대 스포츠는 점차 조직화되고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포츠라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 생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위락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조직화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조직이 거대해지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조직이 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스포츠가 변화해 가고 있다,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상업화 및 소비 성향의 변화입니다. 스포츠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열풍이 불면서 스포츠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상업화되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를 수익을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스포츠가 상업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근검과 절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여겼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적절한 이제 소비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 정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듯 상업화와 소비 성향의 변화가 스포츠를 지금까지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융합입니다. 한 국가 혹은 지역의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될 때는 기존의 종목이 전혀 다른 모습의 스포츠로 변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또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여러 인종들과 국가들이 하나로 섞이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융합 문화가 새롭게 생겨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인들은 북미 원주민들의 성스럽고 전통적인 게임인 하키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변형시켜서 캐나다 하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 스포츠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와 스포츠입니다. 정보화사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정보 기술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기술 스포츠들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스포츠의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과학기술은 운동 수행이 더욱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대중이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든지 운동 생리학이나 운동 역학과 같은 이런 그 선수들의 운동 수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이런 그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기록이 단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한 미래에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스포츠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며 기술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정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보화 시대와 스포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포츠 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와 스포츠 과학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 올바른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스포츠 분야도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그 제공이 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이 스포츠 자체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스포츠에 대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교육을 통해서 스포츠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대중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스포츠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미디어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양질의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 스포츠에서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이며, 그래서 운동 생리학이라든지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든지 운동 역학과 같은 또는 스포츠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이런 그 운동 수행과 관련된 학문들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스포츠 정보 및 지식을 보다 정교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전략과 경기 기술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화의 스포츠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것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포츠는 세계화 현상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미국 프로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미식축구나 프로농구, 프로야구 등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잘 마련되고 있고요. 유럽 뭐 이제 4대 프로리그라고 하는 뭐 EPL이라든지 분데스리가라든지 리그앙 그리고 세리에 A 뭐 이런 리그들 경기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 공존과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스포츠에서 문화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정체성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 스포츠에도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뭐 예전과 지금이 어떤 그런 양상이 더 뭐 옅어졌다, 강화됐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융화와 또는 그 각각의 뭐 민족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스포츠 세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세계화는 먼저 세계화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면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국가 간에 존재하는 시 공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스포츠 세계화 현상의 특징으로서 국가 경계가 약화되고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며 스포츠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가지고 함께 같은 문화를 공존하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각 나라마다 전통 스포츠들이 좀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각 민족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서구 열강들의 어떤 근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야구는 좀 지역 일부 국가에서만 좀 이렇게 누리고 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최근에는 급속도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압축입니다. 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압축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 세계화가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스포츠 세계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불평등입니다. 서구 문화 중심의 스포츠가 다른 국가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통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들이 유럽 중심의 근대 스포츠에 비해서 굉장히 쇠퇴되고 사냥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쭉 이제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인으로서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종교,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었죠. 그러면서 식민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뭐 문화 이런 그 예술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스포츠도 함께 전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족주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고 순위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이런 문화 콘텐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잘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 방문을 했다가 스포츠를 함께 전파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에 YMCA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나 천주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서구 스포츠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입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스포츠를 세계화시키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스포츠 세계화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신자유주의의 확대, 스포츠 노동 위주, 세방어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적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그 우수한 선수들을 돈이 많은 구단에서 이렇게 좀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노동 위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기 이제 뭐 프로리그에 진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방화입니다. 글로벌과 지역을 합친 뭐 글로벌 그리고 뭐 이제 글로컬 이거 합쳐서 이제 세방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그런 초국적 다 이런 그 큰 초국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김치버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잘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방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기와 서드는 스포츠 노동 이주의 유형을 다음에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척자, 용병, 유목민, 정착민, 귀양민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개척자는 금전적인 보상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이주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척 정신에 의해서 나간 용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병들이라기보다는 노동 이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용병은 바로 경제적 보상이 최고의 이주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뭐 중국은 최근에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중국 리그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진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유목민입니다. 종목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유목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착민은 경제적 보상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착되는 것,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던졌던 하나 이글스, 빙그레 이글스에서 뛰었던 구대성 선수가 선수 마지막 즈음에는 호주 리그로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감독과 선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 리그로 간 가장 큰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착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향민은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내로 다시 귀향하는 경우, 뭐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진출했던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고향인 하나이글스로 다시 돌아와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귀향민에 해당이 되는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사회학과 관련된 9가지 챕터를 모두 학습해 보았습니다. 뭐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00점 만점을 맞으려고 하는 공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교원 임용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 평가를 통해서 상위 몇 명만 이렇게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스포츠 지도자 시험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죠. 커트라인 60점만 넘기면 되고요.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고요. 뭐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은 못하는 과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하는 과목은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조금 못하는 과목은 60점에서 50점 정도 맞는다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65점에서 70점 또는 80점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80점까지 평균 점수를 맞는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좁고 깊은 공부보다는요 넓고 얕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스포츠 사회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